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던 내용을 좀 추려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이혼 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서 그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게 되고요. 그 조정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에 용이합니다. 만약 조정 신청을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로 이관하게 되고 소송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넘었다고 하면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나누는 건가요? 혼인 기간과 그 재산 분할 비율은 단순 비례 관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 재판부에서 이제 혼인의 기간, 당사자의 연령, 그 다음에 수입, 경제 능력, 누가 양육관자로서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의 기간은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죠. 하지만 실무상 그 혼인 기간이 꽤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과 그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로 한 20년 동안 생활을 했다면 지금 이혼하고 나면은 별다른 직업을 갖기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좀 부양적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해서 재판부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최대한 좀 공평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이 협의 이혼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남편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협의 이혼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소송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이 재산 분할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대부분 남편이든 아내든 이혼할 때 재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산을 내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섣불리 그냥 내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어떤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않고 협의이혼에 응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협의이혼을 한 다음에 이혼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제척기간으로 2년의 기한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남편이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한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소송을 통해서 재산명시 신청 등 상대방의 재산을 낱낱이 좀 파악해 본 뒤에 이혼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고 남편은 돈 좀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데 그 돈 받고 나가는 게 맞을까요? 방금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보통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현금으로 얼마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이혼하자라고 제안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산 분할을 할 때 보통 명의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재산 분할은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양육비와 위자료 얼마 줄 테니 협의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이혼하고 못 받게 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협의 이혼을 하고 양육비나 위자료를 그냥 구두나 아니면 그냥 단순 4인 간에 작성하는 합의서 같은 걸로 양육비 얼마 지급하겠다, 위자료 얼마 지급하겠다라고 작성하는 건 집행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합의했다, 조정 조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하면 조정 조서는 판결문이랑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미이행을 하더라도 강제 집행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 외도로 이혼 소송을 생각 중이에요. 제 집이 제 명의인데 소송 도중에 남편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집은 일단 공동 그 양측 다 부부가 그 공동 주거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퇴거를 명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비밀번호 정도를 바꾸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부부는 상호 동거와 협조,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성관계를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이미 했는데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 이혼하고 이혼 신고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2년 내에는 얼마든지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서 그 정당한 적법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내가 외국인이에요. 어떻게 이혼할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요새 국제 결혼이 많아져서 그런가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아내나 남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그 외국인 배우자에게 역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다 그 대한민국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 소송에서는 좀 많은 것을 다투죠. 대표적으로 이혼할지 말지를 다투고 양육권과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지를 또 다투고 양육비는 얼마로 산정할지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행사를 할지 재산분할 기여도 위자료 기타 등등 많은 것을 다툽니다. 이런 다투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끝나고요. 다투는 것이 많고 그만큼 첨예하게 상대랑 대립하는 부분이 많다면 그만큼 소송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이혼을 하실 때 이혼과 보통 위자료 정도 청구하시거나 아니면 이혼 재산분할 정도를 청구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통상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쟁점이 많으면 1년이 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땅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그 땅은 2년 전에 받은 건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 축적한 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 이혼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상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겠지만 2년이라는 기간은 조금 애매합니다. 아마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따라서 단순 2년 전에 상속받은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이면은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재산의 특성 그리고 성격, 양 당사자의 경제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건물 진짜 주인이 장모님이래요. 이런 경우 건물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남편 측에서 명의 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만 낼 거지 실제 재산의 소유주는 우리 엄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이 이혼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런 쟁점이 명의 신탁이죠. 만약 명의 신탁인 게 정말로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재산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명의 신탁인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 전에 제가 모은 재산도 반반으로 나누는 건가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특유재산, 혼인 전에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이 혼인 기간이 길어졌다면 재판부에서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당사자 중 상대방의 어떤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대부분 그냥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기여도 혼인 전에 투기재산이었기 때문에 기여도에서 반영해 주겠다라는 판결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재산 분할도 저한테 더 유리하겠죠? 남편의 외도는 정확히는 위자료 산정이랑 유책 배우자 선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 고려돼야 할 요소는 아니기는 합니다. 법리상 그런데 실무상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이혼 전에 재산을 다 숨겨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은닉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요. 법원을 통해서 재산 명시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기타 여러 가지 법원의 어떤 강제력 있는 조치를 통해서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되찾을 수 있고요. 그게 이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행위 취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바람 피웠을 때 자기 재산 다 포기한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이게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재산 포기 각서 같은 것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데 이 빚도 나누는 건가요? 이게 종래 대법원은 빚을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서 빚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는데요. 그 입장을 변경해서 이게 부부 공동 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남편 퇴직금도 이혼할 때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도 원칙상 그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혼인 기간 중에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가 뭔가요? 친권은 좀 법리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자녀에 대해서 재산상, 신분상 어떤 부모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친권이 주는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친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양육권이 본체입니다. 양육권이 본체이고 친권은 사실상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이나 양육권을 나눠서 가질 수는 없나요?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친권과 양육권이 각자 뭐 표상하고 있는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가질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이제 동일하게 선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친권이 없는 양육권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두 가지 권리를 뭐 분리해서 뭐 지정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친권자랑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뭐 이것도 뭐 종합적으로 법원에서 많은 것을 고려하죠. 뭐 자녀와 뭐 부모의 어떤 친밀도, 그리고 뭐 경제적인 능력, 그 다음에 뭐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그 자녀의 의사입니다. 그 자녀의 복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통 실무상 그 어떤 양육 환경이나 이런 것에 뭐 큰 편차가 있지 않다면 기존의 주 양육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 가진 부모가 바뀔 수도 있나요? 우리 법리상 뭐 부모의 신청, 그리고 자녀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법원이 직권으로도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없는 부모는 애들 못 만나나요?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면접교섭권은 천부적 권리로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을 뭐 양육권자가 그걸 방해한다면 아마 양육권 변경 신청을 통해서 양육권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혼하고 나면 애들 성이나 본을 바꿀 수 있어요? 뭐 성본, 이것도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뭐 부모나 아니면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에 양육권자를 임시로 정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좀 적은 경우에 전략적으로 임시 양육자 신청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통해서 양육비 뭐 사전 처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양육자로 누군가를 지정했다면 판결로 갔을 때 그 주 양육자를 임시 양육자를 지정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임시 양육자 신청도 가능하고요. 소송상 전략적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편입니다. 남편이 양육비 안 줄 때는 어떻게 하죠? 뭐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강제 집행이랑, 그리고 간접 강제, 직접 강제 방법이 우리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뭐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권 추심도 당연히 가능하고 이행을 명령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운전면허 정지, 뭐 출국 금지, 기타 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양육권 뭐 미지급자 뭐 명부 등재 등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키우기로 했는데 아이들 30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300씩 달라고 하네요. 정말 다 줘야 해요? 뭐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뭐 부모로서 뭐 아이가 자리 잡기 전까지 생활비를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과 시어머님이 아이를 저 몰래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해당 행위가 뭐 드물게 일어나는데요. 이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가정법원에 뭐 자녀 인도 청구로 해서 간접강제 방법으로 또 자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뭐 의뢰인분들, 그리고 기타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주셨던 내용을 오늘 추려서 좀 간단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유익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